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을 기관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감각기관이라고 불러요. 특히 이 감각기관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기본 신체 구조의 가장 기본 단위가 뭐예요? 세포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감각기관에서도 감각세포들이 있는 그런 기관들을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감각세포가 하는 일이 뭐야? 자극을 실제로 받아들여주는 세포들을 감각기관이라고, 세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세포가 들어있는 기관들을 감각기관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맞니?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은 신경이란 말이 나와요. 이거 구분을 잘해야 돼. 자, 신경. 우리 뒤에서 신경에 대해 좀 자세하게 배울 텐데, 우리가 결국에는 자극을 인식을 하려면 어때야 돼? 뇌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이랑 뇌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어? 안 돼 있어야겠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그 자극을 뇌로 전달해주는 친구들이 신경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감각신경. 감각을 전달해주는 애들이니까. 맞지? 이때 오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5가지 감각기관들이 있어요. 주감은 뭐예요? 모릅니다. 뭐뭐뭐뭐 있지? 정답. 눈, 아야, 눈, 귀, 입. 코, 입, 피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이 담당하고 있는 자극이 있단 말이야. 얘네들이 담당하고 있는 전용 자극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뭐예요? 그럼 눈은 무슨 자극을 담당하는 기관일까요? 시각. 시각인데 정확히 뭐야? 뭐가 자극이야, 시각이? 빛입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이 눈인 거야. 알겠죠? 우리가 사람이 앞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빛이 눈에 들어오면 인식을 하는 거야. 귀는요? 청각인데 안 들었는데. 정확히 뭐야? 파도. 소리인데 여러분 소리는 진동이에요. 알겠지? 진동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됩니다. 코는 뒤에 나오겠지만 기체화학 물질이야. 냄새. 입은 액체화학 물질이에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뒤에 이따 혀 할 때 얘기하겠지만 고체는 맛을 못 느껴요. 우리 초콜릿 예를 들어볼까? 방금 막 뜯은 초콜릿 혀에 대면 바로 맛이 느껴지지 않고요. 초콜릿이 녹아서 액체가 됐을 때 맛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넓은 맛은 뭐예요? 그렇네. 넓은 맛은 짧은 맛은 미각이 아니에요. 왜요? 짧은 맛은 압력이야. 혀가 눌리고 있는 거야. 애초에 그 매운 것도 매운 것도 미각이 아니죠. 통각이지 그거는. 넓은 게 근데 그러면 한국인 매운 거 좋아하는 한국인들 다 마저 있을 맞아요. 재밌다. 아 이거 하고 쉴 거야. 마지막 피부. 피부는 뭘 느끼는 거죠? 응? 아 이거까지 하고 시작. 피부는 이제 압력. 5가지겠어 사실은. 통틀어서 그냥 자극이라고 합시다. 봅시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에서 뭘 받아들인다고요? 빛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을 볼 수 있는 이유 한번 가볍게 보고 갈게요. 만약에 이제 광원이 있어. 빛이 있어야 앞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전구가 있다 쳐봐요. 그러면 사람이 전구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전구에서 나온 빛이 눈에 들어오면은 지금 빛 나는구나 하고 전구를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빛을 못 내는
이런 사과 같은 거는 어떻게 우리가 사과 어떻게 봐? 빛을 반사해서. 그렇지. 전구에서 나온 빛이 사과로 들어가서 사과에서 반사가 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은 아, 앞에 사과가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눈이라는 친구는요, 빛을 인식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눈의 구조, 이거 외울 거 많다, 이 파트. 꾸준하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수업 이 중에 이게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하나만 꾸. 일단 뭐 모의적으로 잠깐 그렸는데 한번 보죠. 일단 구조를 하나씩 쭉 보면은 제일 첫 번째로 몸통 있잖아. 맞지? 우리가 이제 눈의 형태를 맞춰주는 친구가 있겠죠? 뭐라고 부르냐면 유리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안에 뭐 투명한 물질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눈이 공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액체. 예? 액체예요. 액체형해가지고 대부분 액체겠죠? 이번 시험 보면 약간 젤 같은 거. 어떤 투명한 물질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역할. 눈이 동그란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안에 뭐가 들어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유리체가 뭐예요? 방금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저기서 어디예요? 이 몸통 가운데 그냥 그 덩어리체를 유리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있죠, 요거? 이 반달 모양인 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 파란색 말하는 거예요? 네. 네, 수정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수정체는 뭐냐면 망막에 상을 맺히는 거를 도와줘요. 여기서 상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앞을 본다 그랬잖아, 여러분. 근데 앞을 보는 게 빛을 한번 모아줘야 돼요. 빛을 모아줘야 앞을 볼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은 여기 빛이 들어와요.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와. 얘가 그냥 직진하면은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얘를 굴절을 시켜줘서 뒤에 망막이라는 위치에 정확하게 빛을 모아줬을 때 우리가 상이라는 게 맺히고요. 그 과정이 있어야만 앞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역할을 이렇게 굴절을 해주는 걸 누가 해준다고? 수정체라는 친구가 해주는 거야. 알겠니? 볼록 렌즈는 빛을 모아줘요, 퍼뜨려줘요? 들어줘요. 아, 뭐죠? 볼록 렌즈 빛을 모아주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볼록 렌즈 모양으로 생긴 거야. 빛을 모아서 상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모아서. 네, 모아줘야 앞을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꺾어주는 역할을 수정체라는 친구가 하는 겁니다. 괜찮아? 네. 그 다음으로는 우리 눈에 빛의 양을 조절해줘. 여기 껍데기 같은 게 있어, 껍데기. 이거를 홍채라고 불러요. 자, 홍채는 뭐냐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어느 정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빛이 너무 많으면 좀 줄여줘야 되겠죠? 눈이 부시잖아. 근데 빛이 주변이 너무 어두워서 빛이 없어. 그럼 뚜껑을 열어야겠죠? 그런 식으로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주는구나. 만약에 빛이 너무 많이 들어 눈이 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홍채가 필요한 거야. 먹는 게 왜 어떻게 먹어? 빛도 에너지예요.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눈이 다칠 수가 있는 거지. 가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껍데기, 눈 가장 바깥쪽 껍데기를 뭐라 그러죠? 선생님 그럼 홍채 없으면 빛이 각막이라 그러지? 더 많이 들어오면 뭐예요? 그럴 수도 있어. 쉽게 말하면 각막, 이제 가장 겉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껍데기로 투명한 막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각막이라고 합니다. 홍채 바깥쪽을 감싸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이쪽 수정체 안쪽 보면은 이런 근육이 하나 더 있어. 이거는 선모체라고 부릅니다. 그거 여기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선모체는 뭐 하는 거냐면 수정체를 두껍게 하거나 얇게 해주는 역할에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을 합니다. 이걸 왜 조절해요? 왜 조절해야 되냐? 우리가 가까운 거를 보려면 수정체가 두꺼워야 돼요. 왜요? 그거는
한번 좀 이따 설명하려 했는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일단 구조가 뭐뭐 있는지 보고. 일단 두께 조절 역할 한다는 거 기억해. 선모체랑 홍채가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편이야. 예, 위치까지 알아야 됩니다. 와 진짜 개새끼. 그 다음에 여기 쭉 보면은 각막 말고 눈 뒤쪽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막이 있어요. 보여? 거기는 뭐라 그러냐면 공막이라고 부릅니다. 맨 바깥쪽에 있는 거. 예, 주로 흰자를 공막이라고. 흰자의 원래 이름이 공막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저게 눈 아래 구조예요. 예.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눈 뒤쪽에 쭉 펼쳐져 있는 막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망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눈 안쪽에 내부에 있는 거야. 내부에 껍데기죠. 오투 기준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껍데기 있잖아. 눈 안쪽에. 거기를 망막이라 그러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해요? 상이 맺히는 곳이야. 야뭘 캐릭터 내는 거다. 결과적으로 시각세포가 우리 아까 말했잖아. 감각세포가 뭐였지? 자극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세포를 감각세포라 했잖아. 네. 그럼 시각을 받아들이는 건 시각세포라고 불러요. 근데 그 시각세포가 있는 곳이 망막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빛을 모아줘야 된다 했죠? 그 빛이 정확히 망막에 모이게끔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니? 망막에 빛이 모이게끔 하는 거야. 왜? 거기에 시각세포가 있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지금 망막 지금 빨간색이 뭐예요 그럼? 이거? 아니 우트 기준. 손모치 아니에요? 아 아직 안 하고 죄송합니다. 네. 됐죠? 그 다음에 이 망막 중에서도 망막에 시각세포가 팍 다다다닥 분포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시각세포가 좀 특히 더 많은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황반이라 그럽니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셔도 되고요. 왜 뭐라고? 그럼 막 앞쪽에 있다 했죠. 아니지, 망막의 특정 부위에 있는 거야. 왜 몰라? 의사가 아니니까 우리는. 사람마다 달라요. 예, 여기 황반이 먼저, 오차가 약간 사람마다 살짝 다르겠죠. 근데 황반이 뭔지만 알면 돼. 아 망막에서도 시각세포가 특히나 더 많은 곳 있잖아. 그럼 이 부분에 상이 맺히면 어떻게 되냐면 앞이 잘 보여요? 네. 선명하게 보인다. 근데 거기 상이 어떻게 맺죠? 어? 거기 상이 맺히게 하려고. 이것도 한번 좀 이따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눈이 있고 여기 망막이 있다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 물체를 보려면 얘가 망막은 여기서 이렇게 굴절돼서 여기에 상이 맺히잖아. 네. 맞지? 맞아? 네. 근데 살짝 밑에 있으면 빛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이러면 위쪽에 상 맺히는 거야. 좀 위로 보내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래쪽에 상이 맺히는 거야. 물체의 위치에 따라서 상이 맺히는 곳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뚜렷하게 보일 때가 있다고요. 아, 그러면 지금 상이 황반 쪽에 맺혔나 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그냥 무슨 정가운데 하는 여기 뒤에 이 망막에서도 시각세포가 아예 없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맹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거기 상이 맺히면 어떻게 해요? 안 보여. 그럼 죽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지금 저 카메라를 보잖아. 근데 시야가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도 얼핏 보이잖아. 그쵸? 그게 각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야. 전체적으로 보이잖아, 사실. 그렇죠? 그럼 그 부분에서 여기 이제 주변에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맹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돌리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정리하면은, 일단 맹점은 시각세포가 없는 곳이 맹점이야. 여기에 상이 맺혀 앞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야. 봐봐. 이렇게 돌려요. 물체를 이렇게 돌려. 맞지? 이렇게 돌리다가 황반에 맺혔어. 잘 보여. 근데 돌리다가 맹점에 맺혔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왜 맹점에 시각세포가 없니? 이 뒤에
시각신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각신경이 여기 말려 있어, 이렇게 앞에를. 그러니까 망막을 가려요, 시각신경이. 그렇지? 그러니까 신경 때문에 가려져서 저기 망막이 가려지니까 가려진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앞에 감싸고 있어, 줄기처럼.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는 상이 맺혀봤자 망막이 없잖아. 그러니까 저기를 맹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은 면점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목소에서 길게 써 있잖아요. 그냥 그거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쌤처럼 그냥 시각세포가 없다라고. 그럼 시각세포가 없으니까 앞이 보여, 안 보여? 그래. 수정체 앞에 가로막고 있죠? 쌤 근데 각막도 수정체처럼 약간 빛을 모아주는 역할이에요. 아니요. 근데 그러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근데 대부분의 역할은, 주요한 역할은 수정체가 한다는 거지. 근데 주요 역할은 아니고. 아니 넌 다르잖아. 넌 고민형이잖아. 쌤 근데 그 다음, 여기 책에 빨간색 망막 뒤에, 그러니까 정확히 망막과 공막 사이에 검은 색깔 색소가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그거를 맹랑막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냐면, 얘들아, 커튼 같은 거야. 안막 커튼 같은 거야. 이게 눈이 하얀 빛이 빡 흡수하면은 눈이 피로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앞은 여기로만 보면 되잖아. 나머지는 굳이 빛이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 빛 들어오면 피곤하기만 합니다.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안막 커튼처럼 이 유리체를 감싸고 있는 검은 색깔 색소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라고? 맹랑막. 아, 알겠지? 눈을 어둡게 해주는 거야. 너무 밝으면 피로하니까요.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 됐어? 홍준이. 맹점을 맺히면 안 보인다니까? 왼쪽에 여기 황반. 황반인데 이제 망막이라고 하세요. 망막이고 그 중에서도 선명한 곳은 황반 정도. 알겠지? 그럼 각막이 뭐예요? 맨 앞에 껍데기. 하는 게 너무 뭐예요? 많네. 그냥 보호. 쌤 본막은 고체 좋다 진짜. 근데 그런 게 나와요? 안 나오지. 고체다. 안 나오지. 본막은 고체 고체는 아닐 것 같은데? 액체예요. 고체이면서 액체일 것 같아요. 젤리예요. 그런 느낌. 됐지? 마지막으로 우리 눈 구멍을 뭐라 그래? 이 홍채 때문에 생기는, 그러니까 결국에 빛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 있죠? 이 구멍. 여기 이만큼. 이거를 동공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실질적으로 빛이 들어오는 통로를 동공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홍채의 역할 다시 조절할 수도 있겠죠?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야. 그럼 홍채 때문에 동공이 커져. 그럼 빛의 양이 많이 들어오겠죠? 홍채 때문에 동공이 작아져. 그럼 빛의 양이 조금 들어오는 걸로 바뀌겠지? 이런 식으로 조절한다는 거지. 아니 그 홍치가 빨간색 껍데기를 했잖아요, 쌤이. 예. 근데 동공도 그러면 응. 홍치랑 똑같은 빨간색 껍데기. 아니죠. 표정이 이렇게 돼 있어. 봐봐. 여기 수정체가 있지, 얘들아? 맞아. 수정체라 쳐봐요. 그럼 여기 홍채는 이거야. 이 껍데기가 홍채야. 이게 홍채야. 알겠죠? 네. 그럼 동공은 뭐냐? 여기 구멍, 남은 구멍. 이게 동공이야. 쌤, 홍채랑 선모채랑 이렇게 위치가 비슷해요. 선모체는 여기 있어. 그런 거 할 때 어. 문제에서 정확히 정확히 주죠. 당연히. 알겠지? 네.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있나요? 이 결과적으로 시각이 결과적으로 총 이루어지는 과정 쭉 나열해 볼게요. 맨 처음에 빛이 어디로 들어와, 얘들아? 각막을 통과했다가 동공을 지나서 수정체에서 굴절이 되고요. 네. 굴절된 빛이 유리체를 따라 망막으로 갑니다. 다 외웠다. 맞다, 바뀐 도대체 젤리예요. 아니 그거 왜 이렇게 궁금해? 잘 몰라. 네. 쌤한테 물어봐. 쌤 유리체가 바깥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망막, 유리체가 제일 바깥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안쪽. 몸통이야, 몸통. 아니
망막에 뭐가 있다 근데? 무슨 세포? 시각세. 시각세포. 우리 아까 그럼 이제 얻은 시각의 정보를 누구한테 보내줘야 돼? 뇌한테 보내주는 애가 뭐라고? 신경입니다. 선생님 정보가 어떻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할 겁니다. 근데 결국 어디로 보낸다고? 뇌로 보내는 겁니다. 어쨌든 눈의 조절. 두 가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밝기 조절. 밝기는 어떻게 조절하는 거냐면 동공의 크기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얘들아 만약에 빛이 일단 어떻게 조절하는지부터 설명할게요. 홍채는 근육 같은 거야. 그래서 요렇게 한번 봐봐. 이거랑 성모체도 근육이 요렇게 됐어. 그러면은 지금 보면 누가 동공이 더 커요? 왼쪽이 더 크잖아.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근육이에요. 그래서 홍채가 수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육 자체가 지금 쪼그라들어 있잖아. 맞지? 맞아? 지금 동공이 지금 보이는 검은색이에요. 예. 홍채가 수축하는 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럼 쪼그라들면 동공이 확대가 되겠죠? 맞지? 구멍이 커졌잖아. 그러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어때? 증가하겠죠? 맞지? 반면에 이거는 홍채가 늘어나 있잖아 지금. 맞죠? 늘어나 있는 걸 이완했다 그래요. 홍채가 이완을 하면은 동공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수축을 합니다. 그치? 수축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동공이 축소가 되겠죠? 그럼 빛의 양이 늘어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감소를 하는 거지? 알겠어? 이렇게 홍채에 따라서 빛의 양을 동공의 크기가 조절되고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제 수축이 되겠어? 주변이 밝을 때, 주변이 어두울 때. 주변이 어두워. 그럼 빛을 하나라도 더 모으려고 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주변이 어두울 때 홍채가 수축하면서 동공이 커지고요. 빛의 양이 늘어나고 있다. 맞아? 반대로 주변이 밝을 때는 주변이 밝으니까 빛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너무 밝으면 눈 아프니까요. 주변이 밝아버릴 때는 홍채가 이완하면서 동공이 줄어들고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감소해버린다. 이런 식으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앞모습도 한번 그려줄게. 뭐가 홍채냐면은 우리 눈 보면은 요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빗금 쳐져 있는 거 알아? 맞죠? 이 빗금이 홍채야. 이게 홍채고요. 여기 안에 가운데 이거 구멍. 이게 동공입니다. 이해돼요? 앞모습을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야. 괜찮니? 거리에 따른 조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수정체를 어떻게 조절하는 거냐면 수정체의 두께로 보는 거야. 두께가 왜 중요하냐면 원래는 좀 더 복잡한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림을 실제로 이렇다는 거 아니고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있어. 여러분 이거 만약에 우리가 가까운 물체를 보면 어떻게 보이겠어? 크게 보이겠죠? 맞지? 근데 우리가 앞을 보려면 상이 어디에 맺혀야 돼? 망막에 정확히 꽂혀야 되잖아.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크게 보이다 보니까 굴절 시킬 때 많이 꺾어야 될까? 조금 꺾어야 될까? 조금 꺾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뒤로 넘어가잖아. 많이 꺾어야 앞에 맺히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많이 꺾이냐면 얘가 두꺼울수록 많이 꺾여요. 알겠지? 그러니까 가까운 거 볼 때는 많이 꺾어야 되니까 두꺼워져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반면에 멀리 있는 거는? 멀리 있는 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일까? 작게 보이겠죠? 그럼 작게 보이면 어때? 최대한 덜 꺾어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그럼 조금만 꺾이게 하려면 수정체가 얇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거리가 가까운 거 볼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되는 거고 멀리 있는 거 볼 때는 얇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도와주는 애가 선모체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오는데요. 어? 선모체. 어. 붙어있는 거. 실 같은 거. 실? 실같이 붙어있잖아요. 어. 저거 그것도 나오는데요. 아, 알아요. 작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응. 죽을 때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선모체는요. 선모체가 수축을 하잖아? 그러면 두꺼워져요. 수정체가. 자, 근데 그럼 수축이 방향이 어디여야 되냐면 이렇게 가는 게 수축이야, 얘는. 홍채랑 반대야. 홍채는 수축하면 뒤로 빠지는 거였잖아. 맞지? 이완하면은 앞으로 가는 거고 얘는 근데 옆에서 봤을 때는 이쪽으로 가는 게 수축이에요. 왜 그런 거야? 이것도 근데 사실은 똑같아. 우리가 선모체라는 게 앞에서 봤을 때 요렇게 돼 있어. 요렇게 원으로 실 같은 게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야. 여러분 알겠니? 그럼 수축은 제가 작아지는 거라 그랬죠? 이 겉에 감싸고 있는 원 같은 게 선모체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게 작아지는 거잖아. 맞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눌러줬을 때 수정체가 눌리니까 두꺼워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돼요? 얘랑 달라요. 방향이 반대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정체가 두꺼워지면 가까운 거 보기에 유리하겠죠. 그럼 거꾸로 선모체가 이완하는 거 얘가 커지는 거야. 얘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 실에 매달려 있으니까 수정체가 당겨질 거 아니야. 그거 얇아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거꾸로 옆모습만 그려보면은 선모체가 이완을 한다는 건 뒤로 가는 걸 뜻해요. 그래서 선모체가 이완을 해버리면 수정체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두께? 얇아지니까 결과적으로 멀리 있는 거 보기에 유리해진다. 이렇게 이거 두 개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완이 좀 커지는 거를 이완한다 그래요. 알겠지? 피부. 여러분, 우리 피부라는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통증을 느끼는 거를 피부 감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기 끝났어요. 눈 끝입니다. 여기 피부의 단면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요. 이렇게 이게 이제 사람의 피부라고 해봅시다. 맞지? 그러면은 이 피부를 굳이 세 단계로 나누면은 가장 겉에 껍데기를 표피라고 불러요. 알겠죠? 피부의 가장 바깥쪽. 그럼 바깥쪽보다 살짝 안쪽을 뭐라 그러냐면 진피라고 부릅니다. 이 진피 아래부터는 피하 조직이야. 피부 아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이런 3단계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서도 이 중에서도 진피 쪽에 이 피부를 담당하는 감각 세포들이 있어요. 근데 피부에서 감각을 느끼는 감각 세포를 감각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세포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자극을 받아들이는 세포가 감각 세포잖아. 맞지? 실제로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는 이런 감각점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뭐 모양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만해. 그거 안마 네. 좋은데 그거 하다 보면 얘가 집중을 못 하잖아. 아, 플라시. 뭐라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3도 화살을 보면 진피까지 싹 다 누른다는데 누르면 통증이 없다는데 피하 조직에는 저는
감각점 있죠. 예. 그럼 너무 어떻게 돼요? 피부 괴사한 거지 뭐. 진짜 좆되는 거예요? 네. 이식해야지 그러면. 아 근데 그러면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돼요? 죽겠죠. 아 죽어요? 죽겠지. 뭐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만 못하겠죠. 아파요? 좀비처럼 되는 거야. 진피 밑에가 막 근육이 있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아프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살아. 어쨌든 선생님 저건 뭐예요? 저 풍선 같은 이게 감각점 모식도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이건 책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충 그려드린 건데 교과서 이렇게 총 5가지 종류의 감각점이 존재합니다. 뭐예요? 근데 막 보니까 생긴 거 다 다르게 생겼던데. 그러니까 그 모양은 몰라도 돼요. 아, 그런가요? 뜻만 아시면 됩니다. 앞점이 왜 이렇게 아래에 있어요? 약간 깊은 곳에 있어요. 깊은 곳에. 통점이 제일 위에 있어요. 예, 가장 바깥쪽에. 우리가 통증에 제일 민감한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어쨌든 감각점 종류. 통점, 앞점, 촉점, 온점, 냉정. 냉점. 우리가 딱 봐도 느낌적으로 여러분 각 감각이 느끼는 자극이 뭔지 알 수 있겠니? 통점은 뭐겠어? 아, 누구죠?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앞점은요? 누구죠? 압력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눌릴 때 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촉점은 접촉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에 좀 닿아 있구나. 이런 거 느낄 때가 있잖아. 맞니? 냉점은요? 차가운 거. 온점은 뜨거운 거. 이런 거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 종류가 있고요. 분포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고요. 몸의 부위마다 그리고 종류마다 개수가 다 달라. 근데 개수가 왜 중요하냐면 개수가 많으면 민감해요. 알겠죠? 그래서 통점이 많잖아? 그럼 통증을 잘 느끼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 꼬집으면 어때? 네, 아파요. 아프지? 여기 안 아프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안 아파? 이 부위는 통점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반면에 여기는 통점이 많아서 아픈 거야. 아파. 이렇게 몸의 부위에 따라서도 개수 차이가 있는데 그럼 여기는 진짜 찔러도 안 아파요? 개수가 많을수록 그 자극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달라요. 근데 많을수록 뭐하다고? 민감하다. 그럼 보통 뭐가 제일 많냐면 통점이 제일 이게 순서야. 많은 순서. 알겠죠? 인간의 경우 통증에 제일 민감하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각 성립. 우리가 어디서 들어와? 자극이 어디서 들어온다고? 피부에서 어디? 정확히 감각점에서 자극을 받아들여요. 그럼 자극을 뇌로 전달해 주는 게 누구라고? 신경.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각신경이라는 게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럼 감각신경이 이제 뇌로 보내주면은 우리가 지금 자극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참고로 냉점, 온점은 절대 온도를 느끼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온도 차이를 느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추워. 근데 진짜 추우면 어쩔 수 없는데 그 상대적인 온도 변화를 느낀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특히 겨울에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피부 좀 따갑지 않아요? 상대적인 온도 차이가 심해서 그런 거야. 알겠지? 냉탕이 타고 온탕 그치? 반대로 온탕에 있다 냉탕 가면 훨씬 춥잖아. 맞아? 얘네들이 상대적인 온도 차이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실험도 있어. 한쪽은 한 손은 찬물에 손 넣어놓고 한 손 뜨거운 물에 넣어.
그쵸? 그러다가 미지근한 물로 옮기면은 얘는 뭘 느낄까요? 차가운 쪽에 있던 거는 따뜻함 느낄 거고 뜨거운 쪽에 있는 건 시원함을 느끼겠죠. 상대적인 온도 차이라서 그런 겁니다. 인도 애들 우리나라보다 더 좋아. 적응하겠지 뭐. 잠깐 좀 그러다가. 됐어? 네. 됐나요? 그럼 그 증폭된 소리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 달팽이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달팽이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맞지? 네. 그 여기 뭐가 있을까? 청각 세포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세포가 달팽이관 속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럼 받은 자극을 뇌로 전달할 때 뭐가 필요? 뇌로 전달해 주는 거? 세포? 신경. 그래서 청각을 전달해 준다 해서 청각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맞지? 그래서 우리가 청각의 성립 과정 쭉 봐주시면 첫 번째, 소리가 어디로 들어와? 뭐 귓바퀴에 모여요? 뭐 귓바퀴에 들어왔다 쳐봅시다. 뭐 귓바퀴에 소리가 모이면 어디로 가? 외이도. 외이도에서 고막으로. 고막에서 귓속 뼈에서 한번 증폭이 되고요. 증폭된 소리는 달팽이관으로 가고요. 이 달팽이관 속에 달팽이관 내부 정확히는 청각 세포한테 들어가겠죠? 맞지? 이렇게 받은 자극은 뇌로 보내기 위해서 신경을 통해서 신경을 거쳐 뇌로 전달되면 우리가 소리를 인식까지 하는 겁니다. 괜찮니? 일단 청각은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평형감각도 있다 했잖아. 이 달팽이가 위쪽에 두 기관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여기 밑에 이 몸통 부분 있죠? 이 몸통을 우리는 전정기관이라고 합니다. 전정기관은 평형감각 중에서도 몸의 기울어짐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내부를 뜯어보면은 전정기관 내부 여기에 감각모라는 감각세포가 있어. 알겠죠? 이 감각모 위에 이석이라는 이 석회 돌멩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어. 알겠지? 실제로 보면 예? 석회암. 석회질. 쬐끄만한 석회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그럼 몸이 만약에 기울어지면 어떻게 될까? 얘가 굴러 떨어지겠죠? 왼쪽으로 기울면 왼쪽으로 굴러갈 거 아니야. 그 왼쪽으로 굴러가는 순간 왼쪽에 있는 감각모가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 이쪽이 자극받으면 지금 이쪽으로 기울어졌나 보다. 이렇게 맞지? 그럼 그걸 내한테 보내. 그 뇌는 어떻게 보내죠? 전정기관에서 여기 평형감각신경 이 감각모가 받아들인 자극을 평형감각신경을 통해 뇌로 보내면 우리 몸이 현재 기울어졌나 보다.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위에 있는 이 양파링 같은 거 3개 있잖아. 이거는 반고리관이라고 불러요. 반고리관 같은 경우는 몸의 회전을 담당을 합니다. 알겠죠? 그럼 몸이 회전하는 걸 어떻게 감지를 하냐? 여기 안에 뭐가 차 있냐면 림프액이라는 액체가 가득 차 있어요. 반 정도? 이렇게. 몸이 돌면 어떻게 될까? 물도 같이 돌아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몸이 회전할 때 얘가 이렇게 돌아요. 물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 여기 위에 뭐가 있냐면 감각세포가 여기 달려있다고. 그래서 돌면은 물이 올라가면서 감각세포가 자극을 받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그 회전 자극을 평형감각신경이 뇌로 보내주면 몸이 돌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지금 양파링이 3개잖아. 왜 3개일까요? 각각 X축, Y축, Z축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3개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히 X, Y, Z는 아니겠지만 이 3개가 서로 직각이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알겠지?
X, Y, Z는 다 직각이겠죠? 그세 개 다 실질적으로 직각. 어? 세 개 다 직각으로. 실제로 직각으로 배열이 돼 있어. 3차원. 처음 알아. 네? 어쨌든 3차원이니까 각각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각이겠죠? 그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뭐 밑에 방불이간 예시, 전전기간 예시 이런 거 몸이 기울어져 있거나 회전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좋아.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이거 이제 2회인데 여기 밑에 이 관 하나 있어요. 이게 어디랑 연결되냐면 코랑 입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지? 그럼 이거 역할이 뭐냐면 이름을 일단은 귀 인두관. 얘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뭐냐면 몸 내부랑 외부에 압력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코막혔을 때 좀 먹먹하죠. 우리 높은 곳 올라가면 귀 먹먹하잖아.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 배웠잖아. 고막이 딱 막혀 있는 거야. 이렇게 고막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게 몸 외부, 여기는 내부라고 해봅시다. 맞지? 그럼 높은 곳 가면 외부 압력 떨어져 올라가? 떨어지잖아. 그럼 여기 압력이 감소하는 거야. 근데 얘는 그대로일 거 아니야. 그 압력 누가 세? 내부가 세잖아. 그래서 고막이 이렇게 눌려요. 고막 자체가 눌리는 거야. 압력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되면 먹먹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우리가 내부 압력, 외부 압력 우리가 건들 수 없잖아. 그럼 내부 압력을 조절해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부 압력을 어떻게 줄이면 될까? 공기를 지금 압력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야? 늘려야 되는 상황이야? 줄여야 되잖아. 그럼 공기를 빼주면 되잖아. 공기를 빼주면 얘가 떨어지면서 다시 압력 똑같아지면 원상복귀 될 거 아니야. 그게 여기로 가는 거야, 여기로. 우리가 보통 귀 먹먹하면 침 삼키면 되잖아. 그 침 삼키는 과정에서 만약에 공기가 많다면 이쪽 공기가 빼주면 되고요. 공기가 부족하다면 채워주면 되겠죠? 그 과정으로 이런 원리로 몸 내부의 압력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귀 인두관이라는 친구가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자, 코와 혀 하면은 감각기관 마무리됩니다. 쭉 보죠. 이거는 이제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같이 보는 거예요. 후각. 코가 담당을 하는 거고, 혀는 미각을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건데, 각각 느끼는 자극이, 후각이 정확히 뭘 담당하는 거라 했죠? 기체 화학 물질을 담당하는 거고, 혀는 액체 화학 물질을 담당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왜 코는 기체만 담당을 하는 거냐? 우리 냄새를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냄새가 나니까. 냄새가 뭔데? 액체야, 기체야, 고체야? 냄새는 기체입니다. 냄새가 뭐지? 그 기체 입자가 우리 코에 들어오면 냄새를 느끼는 거야. 그치? 코에 액체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기체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맞아? 코에 액체 들어가면 입으로 나오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코를 좀 그려보면은 뭐요? 근데 미친놈. 자,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 코 내부를 보면은 이 위쪽에 상피 조직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후각 상피라고 불러요. 됐지? 그럼 이 후각 상피 쪽에 내부를 보면은 여기 안에 뭐가 있는 거야? 기체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후각 세포들이 있는 겁니다. 맞지? 그럼 세포가 자극을 받으면 뇌로 옮겨야 되잖아. 똑같아. 뇌로 옮겨주는 거 누구겠어? 후각
신경 애들이 뇌로 자극을 옮겨주면 되겠죠. 맞지? 그리고 애초에 기체 화학물질만 받을 수 있다 했죠.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 애초에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음식 입자가 여기로 들어가야 냄새를 느끼는 거라고요. 액체나 고체는 올라갈 수조차 없잖아. 그렇지? 그 기체 화학물질들이 후각상피로 들어가면 후각상피 안에 들어있는 후각세포가 자극을 받고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는 순간 우리가 후각을 느낀다. 이런 경로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어때? 외울 건 많지만 패턴은 다 똑같잖아. 특정 기관에 있는 세포가 자극을 받고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해 주는 게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어쩔 수 없지 그거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죠. 노력 안 하면 점수 떨어지는 것이고. 이번 주는 또 저희 노래하면 좀 맞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쌤 공부할게요. 63점? 그 다음에 이 후각만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쉽게 피로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후각이 필요해져요. 네, 코가 쉽게 지쳐. 근데 이 쉽게 지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유라기보다는 사례? 그게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냄새 오랫동안 못 맡아요. 왜요? 쉽게 피로해져서. 후각세포가. 알겠죠? 좋은 냄새면 좋은 냄새. 오래 맡아서 좋은 냄새도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반복해가지고 적응을 빨리 한다는 소리야. 예를 들면 우리가 방에 향수 막 뿌려놨어. 처음 들어올 때, 냄새 좋다. 한 5분 지나면 잘 안 느껴진다고요. 그 이유는 후각세포가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많이 민감하다고. 그것도 몰라야 돼요. 네. 민감하니까 필요한 거야. 진짜 소란스럽구나, 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니 저는 저기를 계속 화장실 방문에 같아서 정리해서 기절하는데 여러분, 그리고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똑같은 냄새만 오래 못 맡는 거야. 새로운 거는 계속 맡을 수 있어요. 알겠지? 같은 냄새만 오래 못 맡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진리는 적응하는 시간이 몇 시간 걸려요? 응? 냄새가 좋은 냄새가 얼마 안 걸려요. 저도 정확한 시간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똑같은 냄새를 적응을 했다가 나중에 좀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맡으면 그걸 새로운 냄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비교해서. 또 다른 데 갔다 오면 또 느낄 수 있습니다. 넘어간다. 혀. 성민이 저보세요. 겨드랑이. 그만 둬, 임마. 저 털이 혀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혀에 이런 이제 혀를 확대해 이런 돌기 같은 게 있단 말이야. 알겠죠? 이 돌기를 혀 돌기라고 부릅니다. 혀 돌기. 교과서상에 혀 돌기라고 돼 있으니까 제 이름이 그거 아니에요? 뭐요? 유주 아니에요? 어? 맞아, 유주라고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혀 돌기라고 돼 있어. 이 혀 안에 이런 돌기들을 유두라고 한다. 혀 돌기. 알겠죠? 근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 액체를 느끼는 거라 그랬잖아.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 혀 돌기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면은 이 혀 돌기의 옆부분 있어요. 옆부분. 이렇게 옆면. 돌기의 옆면 보여? 이 옆면에 뭐가 있냐면 맛 봉오리라는 부위가 있어요. 알겠지? 이 맛 봉오리 안에 맛세포라는 세포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 맛세포 밑으로 뭐가 연결돼 있겠어? 미각, 신경이 있다. 알겠니? 그래서 액체만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옆면에 있는 거야. 이게 초콜릿이라 쳐봐. 그럼 고체는 여기에 닿을 수가 없잖아. 맞지? 얘가 녹아서 여기로 흘러 들어가서 맛 봉오리에 들어갔을 때 맛세포가 저기 있기 때문에 액체 화학물질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돌기가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그게 있어요. 이 사이에 맛 봉오리가 있고 그 맛 봉오리 안에 맛세포들이 있는 거야. 액체만 그래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돼? 우리 고기도 마찬가지야. 육즙 싹 빼고 고기만 먹으면 개노맛이잖아. 맛을 못 느끼는 거야. 그냥 고무 씹는 거야. 육즙 다 빼면은. 알겠지? 선생님, 근데 그럼 만약에 응. 그 고체를 미세하게 만들어가지고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게 하면 느낄 수 있어요? 그럼 느낄 수 있죠? 소금이 그런 거예요. 소금은 이제 혀에 닿으면 녹잖아. 액체됩니다. 네, 작게 쪼개시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고쳐볼 수 있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침에 녹아서 혼합물 돼서 혀에 닿는 거죠. 선생님 후추는 미각이에요. 짠맛이니까. 후추가요? 후추 짠맛 아니야? 선생님 후추 먹으면 짜세요. 뭔데? 짜잖아. 후추 통각 아니에요? 잘 모릅니다. 됐지? 네. 그러면 뭐야? 과정 어떻게 되겠어? 액체 화학물질이 혀 돌기에 들어가고요. 혀 돌기 사이에 맛봉오리에 맛세포에 닿으면 미각신경으로 뇌에 보내주면 맛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네.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인 미각 5가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첫 번째 단맛. 앞으로 과자 통제할까 우리? 선생님 선생님 이제 못 먹게 해야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먹으러 쓴맛, 다시 짠맛, 신맛, 마지막으로 감칠맛. 감칠맛도 있어요. 예, 김치 마시고. 감칠맛. 이렇게 5가지가 미각이에요. 네. 이거는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미각이 아닌 거, 미각인 줄 알았는데 미각이 아닌 거. 매운맛과 떫은 맛 있잖아. 이거는 촉각입니다, 여러분. 떫은 맛이 떫은 맛이 뭐예요? 덜 익은 그 과일 먹을 때 그게 네, 맞아요. 그거 혀도 피부잖아. 어떤 거를 생각한 거에다 대면 느껴져요. 아니, 혀에 좀 더 민감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 감각은 부위에 따라 민감한 게 다르다 했잖아. 그래서 캡사이신 엄청 강하고 알겠지? 황황했잖아요. 그래서 매운맛은 무슨 점이냐면 통점이고요. 예. 떫은 맛은 앞점입니다. 아빠 이거 2개는 미각이 아니고 촉각이라는 거, 피부 감각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칠맛이 기름진 거예요. 감칠맛은 이제 좀 사실 형용하기 어려운 맛인데 여기 나와있죠. 그 소주 땡기는 맛. 자기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중에 한번 한 5년 뒤에 한번 먹어보시고요. 아, 이게 감칠맛이구나 해보시면 됩니다. 기름진 거 먹었을 때 그런 것도 약간 그 느끼하다. 느끼하다보다는 배 같은 거 먹을 때 그러니까 뭐 먹으면 계속 느껴져요. 찌개류, MSG 맛. 선생님 주량 몇 병이세요? 저 술 못 먹어요. 근데 한 4병 느끼한 먹고 것도 맛이라고. 한 3잔 먹고 그래. 아 선생님 3잔 아니야. 아니요. 그럼 뭐? 선생님 될것 같은데 3잔. 그거는 이제 몸이 그냥 기름진 거지 뭐. 그게요. 어떤 감각? 한번 찾아볼게. 쌤 근데 떫은 맛이 뭐예요? 떫은 맛. 얼음만 그 이제 좀 안 익은 과일 먹으면 보통 느껴지죠? 감. 아 오케이. 그거는 이제 맛이 아니고 압력, 눌려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고, 여러분 근데 코랑 입은 어떻게 돼 있어? 연결되는. 연결돼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액체의 입자들은 혀로, 기체 입자는 코로 가니까 맛을 정확히 제대로 느끼려면 코랑 혀가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맛을 좀 제대로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코 막고 먹으면은 맛 잘 안 느껴지는 이유도 기체 입자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입 막고 냄새 맡으면 아? 입 막고 냄새 맡으면은 맛을 좀 가고.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거 아니에요? 됐어? 넘어갑시다. 안타깝네요. 여러분 이제 탐구 A는 뭐냐면 이 감각점을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감각점이 어떨수록 민감한 거라고? 많을수록. 많을수록. 그렇죠? 그럼 감각점이 많다는 거는 밀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맞니?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 이쑤시개가 좁을수록 이런 거지. 뭐 손 줘볼래? 쌤 오늘 어디까지 나가실 거예요? 네. 어떤 실험이냐면 이렇게 찔러. 이거 한 개니 두 개니 할 수 있잖아. 몇 개야? 한 개. 한 개야? 네. 그 여기는 상대적으로 둔한 겁니다. 지금 실제로 두 개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내가 벌어져 지금 몇 개야? 두 개. 그죠? 네. 이렇게 하나인지 두 개인지 느껴지는 게 좁을수록 민감하다는 뜻이겠죠? 이해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만약에 여기 이쑤시개 두 개 찍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피부에 감각점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한 개로 느껴지는 거야. 네. 되게 신기하다. 근데 만약에 두 개를 찍었는데 감각점이 두 개면 두 개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어. 감각점 때문에 어. 좀 무지막지하게 말하는 거. 근데 그게 왜 감각적이 되는 거지? 감각을 담당하는 게 감각점이잖아. 아니 그건 아니지. 저게 무슨 그거예요? 무슨 감각이? 피부 감각. 이쑤시개로 찌르는 거죠. 촉감. 아, 알겠죠? 맞아. 그러니까 그거 졸라 많잖아요. 아까 뭐였지? 통점? 네. 통점이 많지. 근데 그냥 누르는 건 촉각이잖아. 내가 손이 잘 맞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손바닥은 두 개로 느껴지는 최소 거리가 6mm래잖아. 맞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쑤시개 사이 거리를 5mm로 찍었다면 하나로 느껴진다는 소리야. 근데 6보다 넓게 찍었을 때부터 두 개가 인식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신기해. 반면에 손가락 끝은 어떠냐면 2mm로 눌렀을 때부터 두 개로 느껴진다는 거야. 그럼 손가락 끝이 예민한 거야? 손바닥이 예민한 거야? 영준아? 아니죠. 지금 봐봐. 손바닥은 이렇게 좁혀놨다가 쭉쭉쭉 벌려. 그러다 6mm 이상부터 두 개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요? 맞지? 근데 손가락 끝은 2mm부터 이미 두 개로 느껴졌다는 거야. 어디가 더 민감한 거야? 손가락 끝이 더 민감한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 이쑤시개 간격이 좁을수록 더 민감하다. 왜? 뭐가 많아서? 감각점이 많으니까. 이해돼요? 이런 실험이에요. 알겠니? 뭘 표현하고 싶은 거야? 뭘? 그 결과를 뭘 하고 싶은 거야? 얘가 더 예민하다. 그러니까 어디가 더 예민한지, 감각점이 어디가 더 많은지. 이거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민감한 거야? 손가락 끝. 손가락 끝이죠? 오케이. 여러분, 근시, 원시 이름이 그냥 이렇게 외워. 그냥 무지성으로, 아니, 그러니까 무작정 외우지 말고, 근시는 가까운 글이잖아. 그래서 가까운 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 안 보여야 돼?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맞지? 원시는 멀 원자잖아. 네. 그래서 멀리 있는 게 잘 보이는 거야. 그럼 뭐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네. 멀리 있는 게 잘 보여. 그래서 가까운 게 잘 안 보여. 됐나요? 그래서 이제 각각 교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 써있죠. 교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안경을 써야 되는지까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됐죠? 그럼 근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수정체가 일반인보다 두껍거나 이 유리체 몸통이 좀 짧을 때 근시가 많이 발생을 해요. 맞아?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요. 생활할 때부터 있고 후천적으로 그러기도 합니다. 원시 있는 사람들이 돋보기 하는 게 예.
그래서 근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된 거야. 상이 망막보다 앞에 맺히게 되면은 근시라고 불러요. 그럼 어떻게요? 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망막 박리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교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얘를 어떻게 보내줘야 돼, 얘들아? 수정체를 더 뒤로 보내줘야 되잖아. 맞죠? 얇게 해야 돼요. 그럼 빛을 퍼뜨려줘야 돼, 모아줘야 돼? 버텨야 돼요. 퍼뜨려야 되죠? 그래서 근시들은 오목 렌즈로 안경을 맞춰. 오목 렌즈가 빛을 퍼뜨려주기 때문에 오목 렌즈로 안경을 맞춰주는 거야. 됐어? 언제 근시가 되는 거냐면 수정체가 좀 일반인보다 두껍거나 여기가 좀 길 때, 눈 길이가. 반면에 원시는요, 수정체가 좀 얇거나 눈 몸통이 좀 짧으면 원시가 발생하기 좋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굴절 일으키면은 상이 눈 뒤쪽에 가는 거야. 이러면 또 앞이 잘 안 보인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빛을 이거 앞으로 당겨줘야 되잖아. 맞지? 모아줘야 돼? 퍼뜨려줘야 돼? 이렇게 빨갛게 모아줘야 되죠? 그래서 원시의 경우는 돋보기 안경, 볼록 렌즈로 안경을 맞춰주는 겁니다. 알겠니? 맞아. 네. 이거 시험에 나왔었잖아. 저런 문제가 갑자기 1번에서 나와. 그 그림. 그리고 뉴런. 형식이요. 신경계입니다. 신경계. 이제 신경계에 소속된 기관, 뭐뭐뭐뭐 있냐면, 뇌, 척수, 이런 친구들이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또? 뭐가 문제야, 얘들아? 성리야. 왜 뭐 했는데? 뭐 했는데? 뒤돌 좋아서 뒤돌 좋아서 존나 왔습니다. 미안해. 여러분, 근데 이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원래 우리가 세포가, 동물 세포들이 쭉쭉쭉 있잖아. 근데 신경계에는 특별한 세포들이 있어요. 그 특별한 세포를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신경계에만 이런 세포가 있는 거야. 신경세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요 역할이 뭐냐면 자극을 전달하는 게 주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일반 세포에 비해서 좀 특이한 모양을 갖게 된 거야. 요렇게. 얼마 전까지 배우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전달에 특화된 모습을 가집니다. 그럼 이것 또한 세포잖아요. 핵이 있겠죠? 그럼 그 세포에 핵이 있는 부위를 여기, 이거를 신경 세포체 이렇게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세포, 호흡하고 뭐 이런 양분 받아가지고 에너지 얻고 하는 부분 있잖아. 거기를 여기 머리 부분, 신경 세포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 역할이 뭐라고? 자극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돌기가 많아요. 이제 머리 쪽에 돌기가 많은데, 근데 그럼 저것도 그걸로 저것도 유두라요? 아니요. 쟤는 왜 유도가 아니에요? 몰라, 임마. 가지 돌기라고 부릅니다. 아니요. 자극을 받아들이는 쪽, 예. 가지 돌기라고 해요. 맞지? 네. 그럼 전달도 해줘야 되잖아. 네. 전달해주는 쪽은 축삭 돌기라고 합니다. 맞아? 그래서 우리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가지 돌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축삭 돌기로 보내. 예. 그럼 축삭 돌기 뒤에는 또 다른 제2의 뉴런. 여기서 또 가지 돌기가 받겠죠? 이렇게 전달. 그러니까 이렇게 쭉쭉쭉쭉쭉 전달해주는 거지. 인간지능. 예. 이런 식으로 전달해주는 거야. 알겠죠? 가지돌기가 받아들이고 신경세포체 지나서 축삭돌기로 그 다음 세포로 자극을 전달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혹시 암세포가 신경세포도 만들 수가 있나요? 응? 암세포가 신경세포도 만들 수가 있나요? 뭐라고? 암세포가 신경세포도 만들 수가 있나요? 네. 그 다음에 뉴런의 종류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감각 뉴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감각, 이제 받아들이는 거에 특화된 뉴런들입니다. 알겠죠? 보통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우리 감각신경 이제 앞에서 열심히 했었잖아. 뭐 시각신경, 미각신경 이런 거 있잖아. 그 감각신경들은 감각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 근데 감각 뉴런은 받아들이는 거에 특화가 돼야 되잖아. 생긴 게 좀 달라요. 여기에 신경세포체가 여기 있어. 그리고 가지돌기, 축삭돌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거는 판단할 때 쓰는 거고, 얘는 가지돌기가 좀 특화되어 있는 모습을 띠면은 감각 뉴런 이렇게 봐주시면 돼. 이해돼요? 무슨 뉴런이 단위예요? 세포. 근데 저기 왜 기본 단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단위를 세포라고 불러요, 원래.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 단위가 뭐야? 뉴런. 세포. 세포인데, 신경계에서의 기본 단위 세포는 뉴런이라는 뜻입니다. 큰 의미는 없어. 알겠지? 알겠죠? 두 번째는 연합 뉴런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뭐냐면 판단을 담당하는 거야. 판단. 주요 역할은 판단입니다. 그래서 뭐를 이루고 있냐면 뇌, 척수. 요 뇌랑 척수는 연합 뉴런으로만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생긴 거 어떻게 생겼냐면 일반적으로 생겼는데 이 판단이 주다 보니까 축삭 돌기가 별로 안 길어. 이러면 연합 뉴런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맞니? 마지막으로 뇌가 판단한 걸 수행을 해야 되잖아. 예를 들면 우리가 갑자기 누가 이렇게 받았어. 통장을 받았어. 내가 판단해? 어떤 10세야 하면서 딱 그거 이게 할 거 아니야? 네, 오늘 고운말 쓴다고 아 맞다. 다시. 이렇게 누가 때려. 그러면은 어떤 좋은 친구야 하면서 이제 반격할 준비하자. 선물을 줄 준비하잖아. 보다. 그거를 운동 뉴런이라고 합니다. 존나 많이 나오는데. 알겠어? 네. 운동 뉴런은 이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긴 거. 이제 처음에 그렸던 가장 기본적인 뉴런 형태를 운동 뉴런이라고 해요. 저 새끼 좀 개패야 되지 않아요? 진짜. 됐어, 무시하고 있습니다. 됐어? 네. 이런 걸 운동 뉴런. 이렇게 뉴런이 세 종류가 있다. 운동 뉴런은 뭐 하는 거냐면 우리 운동신경. 됐지? 뇌에 있는 거예요. 뇌에 있는 건 이거 하나. 그럼 얘네들은 온몸에 퍼져 있어요. 사실은 그거요. 신경이 연합 뉴런. 저기 뭐 하는 일이에요? 뇌. 신경계에 뇌가 포함되어 있어요. 신경계에 뇌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 뇌를 이루고 있는 애들은 연합 뉴런이야. 저희 척추가 있어요. 척추 말고. 척추 안에 있는 척수예요. 그러니까 뇌랑 온몸을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그런 애들은 연합 뉴런. 감각에 특화되어 있는 거 감각 뉴런. 운동에 또 이제 결과적으로 수행하는 거 운동 뉴런. 연합뉴런만 왜 있는 거예요? 네. 감각뉴런은 왜 있어요? 감각신경 아까 얘기했잖아. 뭐 시각신경 아니면 청각신경. 뭐예요? 그 마지막에 세포가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보낼 때 다 신경 따라가잖아. 운동뉴런도 뭐예요? 다 신경 따라가죠? 그 신경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감각 뉴런이라고. 맞지? 무슨 뭐예요? 응? 이거? 이거는 그거지. 우리가 만약에 뇌가 내 팔을 움직여라 이렇게 명령했어. 그럼 뇌에서 팔까지 움직이라는 명령을 전달해야 되잖아. 그때 따라가는 게 운동신경이고 그 운동신경들은 운동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